네, 뉴욕 증시에서 주요하게 봐야 하는 인사이트와 헤드라인 꼼꼼하게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인데요. 해외 현지 연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번 주 유통업종 실적 발표 유의해야 할 점은입니다. 이번 주에 월마트를 비롯한 주요 소매업체들의 실적 발표 주목하셔야 됩니다. 관세 영향에 대한 가장 명확한 시선으로 보여지네요, 위원님. 네, 맞습니다. S&P 500 기업의 실적이 거의 90% 이상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항상 그 마지막 업종이 실적을 발표한 쪽이 유통업종이 되겠고요. 대표적인 기업인 엔비디아 정도가 다음 주에 있고, 그러면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그런 국면이라 보여지겠는데요. 현재까지 확인된 소매 판매 시장 자체는 견조하던 평가가 일단은 다수인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의 심리적 판단과 평가와는 약간 다른 것이 사실인데요. 우리는 흔히 얘기해서 확실한 숫자, 객관적인 숫자를 갖고 얘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주말에 발표된 소매 판매, 어저께 간단히 정리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예상 수준의 좀 그 웃도는 그런 소매 판매 계속 견조한 흐름이 나왔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카드 소비는 우리가 한 주간 단위 내지는 일주일 단위 아니면 열흘 단위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발표되는 카드 소비에 대한 수치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거의 이제 워크에서는 대부분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데요. 여기서 카드 소비는 흔히 얘기해서 신용카드, 크레딧 카드 그리고 데뷔 카드 다 포함된 건데요. 2개월 연속으로요. 월별 대비, 전월 대비 증가세를 보이면서 완연한 회복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전에 2개월 연속 감소했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 있죠. 그러면서 UBS 같은 경우는 소매업체 실적 발표에서 관세 영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반응할 수 있고 기업들이 어떻게 좀 방어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그걸 공격적으로 혹은 방어적으로 좀 대응하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월마트를 비롯한 주요 소매업체들 실적 발표가 과연 관세가 소비자에게 명확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아닌지를 보여줄 우리가 큰 그림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전망에서 이런 소매업종 자체의 기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이는데 이번 주는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지난 소매 판매 때도 발표됐었지만은요, 소매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지금까지는 다소는 온건했다, 마일드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의미 있게 가속화될 수, 앞으로 좀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CPI와 상관없이 PPN도 높게 났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우선요, 이번 주에 발표될 주요 기업들의 포인트부터 먼저 좀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월마트가 되겠는데요. 월마트는 지난 분기 실적 발표 당일날이요. CEO가 이제는 우리가 지금 한계에 도달했다. 물가를 좀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관세 영향. 그렇다가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비용을 감수하라고 그냥 또 막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경영지 약간 움츠러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그의 대응은 어떻게 할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타겟이 되겠는데요. 월마트보다 더 많은 가격 인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저가 상품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타깃이요. 그래서 어려움을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개만 보더라도 월마트는 사상치 효과 수준에 거의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반면에 타깃은 사상치 효과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주택 건설 용품 업체인 홈디포와 로스가 되겠는데요. 날씨 영향을 보였던 봄 판매 시즌을 겪었다고 언급을 하고 있으면서 주택 시장이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가 있어야지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서권에서 주택 건설 경기 지수가 안 좋다고 나왔는데 그런 거랑 맞물려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디스카운트 옷, 의류 정도를 주로 하고 있는 TJX나 로스 같은 경우 되겠는데 이들은 이제 저소득층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 고통을 더 깊게 시키는 상황에서 잠깐 좀 분위기가 좀 썰렁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겠고요. 반면에 이제 코티라든가 에스테로드 같은 뷰티 브랜드들은 경쟁 심화로 인해서 업계 이제 전체적인 구조적인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주가는 뭐 반등할 수도 있겠지만 큰 관점은 아직은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걸 모두 포함해서 UBS가 평가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가격을 전가하는 거. 그러니까 그동안은 가격을 안 올리려고 노력을 했지만 월마트나 코스트코가 2분기 후반부터요. 온건한 가격 변화를 시작했다라고 이제 전체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약간은 부담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매 판매가 계속 늘어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시점도 좀
공부해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미 미국이나 이제 북미에서는 이제 8월 중순 이후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이제 백투스쿨 시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8월 말 뭐 다음 주부터 이제 개학 시즌이라고 저도 뉴스를 봤는데요. 정말 그 연말 쇼핑 시즌에 그 직전에 가장 핫한 시즌인데요. 이번에 소위 백투스쿨 시즌에 대한 평가 어떨지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편 이제 소비 심리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미시간 대학 소비자 심리 지수는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게 나왔단 말이죠. 눈높이는 약간 못 받칠 수 있지만 지난 3, 4월보다는 상당히 그만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약간 퀘스천 마크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던 가격의 인상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큰 어떤 흐름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월마트를 비롯해서 경영진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반응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주가의 판단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혹시 지난번과 같이 월마트는 바로 물가를 올릴 수 있다. 상품 가격을 올릴 수 있다 얘기한 다음에 바로 트럼프한테 한마디 듣고 나서 주가가 꽤 떨어진 경험이 있는데요. 이번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숫자보다는 CEO의 어떤 커멘트, CEO의 대응 이런 것들이 오히려 주가의 관심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관세 그 전쟁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이제 가장 명확한 그림을 제공할 전망입니다. 오늘 주목하셔야 된다라는 인사이트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헤드라인 이어집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D-Day 돌입입니다. 8월 27일입니다. 또 목표 주가 상향 소식 들리는데요. 여전히 긍정적인 뷰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네, 정확히 보면 D-10입니다. 10일을 앞두고 있겠는데요. 엔비디아의 실적을 바로 앞두고 이제 슬슬 목표 주가를 올리는 그런 전통적인 흐름을 좀 다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투자하기는 비중 확대 여전히 유지하고 있지만 목표 주가를 소폭 200에서 206달러로 상향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렇게 왜 올리느냐? 이것은 어찌 보면 충분히 우리가 예상됐던 부분인데요. 엔비디아의 주로 물건을 사가는 소위 빅테크들의 케이펙스 숫자가 적극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지난 한 달 동안 수치로 많이들 확인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전반적인 고객층에서 강력한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수요와 공급의 긍정적 전망이라 할 수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 점유율은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7월 분기의 매출 추정치를 452억에서요 466억으로 또 상향시켰고요. 10월 분기죠. 이번이 아니라 다음번 실적 분기의 매출 추정치도 513에서 525억으로 상향 조정하는데 이번에도 아마 항상 엔비디아 같은 건 다음 분기 정도만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예상보다 높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겠고요. 중국 시장에 대한 평가도 분명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중국에 대해서 매출하고 기억하시겠지만 15%는 미국 정부에 돈 내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역시 젠순왕이 얘기하지 않을까 싶겠고요. 역시 젠순왕이 이번에도 확실한 자신감 이런 걸 다시 한번 표현할 가능성이 커져 있다 보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 주식시장은 이런 예측치에 따라서 주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금년 지나고 있는 현행 연도, 다음 회계연도, 그 3년 회계연도까지의 수치가 매출 전망이 최근 들어서 한 보름 사이에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건 더 올라가지만 내년과 후년 거 그림이 쭉 올라가는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그림은 매출 전망에 금년, 내년, 후년치의 전망치가 추이를 찾아서 올라가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당연히 매출 전망이 올라가다 보니까 주당 이익도 좀 주춤거렸던 것이 최근 한 달 사이에 많이 올라가기 시작했죠. 역시 올해와 내년 쪽에 이익 전망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수준에서요. 월가에서 65명의 애널리스트가 월가 평가를 내고 있는데 58명이 매수 내지 강력 매수 의견을 갖고 있겠고요. 목표 주가 평균은 188달러로 보셔야 되겠고 역시 그림을 보더라도 가운데 있는 보라색 이런 것들이 목표 주가의 추이가 되겠는데요. 목표 주가 평균 자체가 쭉 올라가고 있고 참고적으로 그림에서 위에 상단에 있는 것은 최상단의 최고 목표 주가, 아래에 있는 건 최저 목표 주가 그런 정도의 차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엔비디아는 분명히 여러분들 꼭 갖고 가야 되는 주식이면 틀림없다. 지금 어떤 이 시장에 하락이 있건 상승이 있건 간에 중심에 있는 시가총액 1위 주식을 안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많이 올랐다고 해서 파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바람직한 투자 전략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딱 182불 마감입니다. 206달러까지 상향 조정된 오늘 보고서가 있어서 살펴드렸고요. 일주일가량 남았습니다. 실적 발표요. 업그레이드가 되는 날이 될지 아니면 차익 실현의 날이 될지 좀 주목이 되는데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말고 꼭 가져가야 하는 글로벌 주식이라는 거 좀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헤드라인 이어가 볼까요? 로보택시 일반 공개 임박. 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로보택시 일반 공개 임박을 시사했습니다. 오늘 주가 강세였는데요. 전기차 구입 인센티브 소식도 같이 있었어요. 네, 테슬라가 4일 연속 하락하다 오늘 좀 반등을 했는데 뭐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것들 다시 한번 오늘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많은 분들 로보택시 이미 공개한 거 아니야? 물론 공개했죠. 다만 현재까지의 텍사스 오스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일부 승객이 미리 뭐 신청한 사람들이라든가 한정된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인데요. 앞으로 이 서비스가 2주에서 6주 내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소위 퍼블릭 서비스를 확실하게 한다. 그래서 다음 달 중에 일반도 누구나 다음 주 길거리에서 앱을 통해서 택시를 부를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로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론 머스크는 워낙 뭐 자랑하고 있지만 완전 자율주행 시장에서 테슬라를 따라올 수 없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혀 반대 목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운영된 로봇 택시 수준에서 운영된 것은 완전 자율화하는 것은 구글의 웨이모가 압도적으로 훨씬 더 많은 수치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웨이모가 훨씬 앞서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험적으로 완전 자율 택시는 압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매번 하는 거가 일론 머스크가 하는 것을 보면 그 가격 자체가 비용이 워낙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웨이모는 수많은 이제 그 라이더 같은 것도 많이 달려 있어서 한 대 10만 불 이상의 비용이 들어간 데 비해서 지금 일론 머스크 매번 강조하는 것은 이미 지금 팔려나간 테슬라 자동차들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카메라 올리하면서 뭐 비전 프리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하면서도 저렴하면서도 대규모 제조 능력을 갖고 있는 건 자기밖에 없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로보택시로 시장이 전환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 7월 2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연말까지 보면 미국 인구의 절반에게 자율주행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라고 밝혔는데요. 이런 목표는 뭐 올해가 될지 내년에 될지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를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긴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시점을 항상 맞춘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 말보다는 내년 정도 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정도까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 긍정적 애널리스트, 대표적인 웨드부시의 데나이브스는 지금 이 가격이 1조 이상의 시가총이 더 늘어날 수 있다면서 전체 가치평가의 75%에서 80% 자체가 로보택시뿐만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들어가면 지금 일론 머스크의 그 테슬라는 주가가 너무 싸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맞는데요. 문제는 결론적으로 보면 지난 7월 23일 2분기 실적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이익과 매출 측면에서 보면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당히 제법 많이 하회한 것도 사실이 되겠고요.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일단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 상당히 부분이 하향했고 최소 두 곳의 투자기나 하향한 상태이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앞서 팔란티어도 얘기 많이 했지만 팔란티가 됐건 엔비디아가 됐건 테슬라가 됐건 다 훌륭하고 성장성 큰 회사지만은 그런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갖고 가는 것이 정확한 투자 방법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네, 테슬라 주주분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투자 의견 추이 살펴봤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헤드라인 보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서학개미 베팅 고입니다. 비만약 위고비 이번엔 간질환 치료제로 승인받았습니다. 오늘 노보노디스크 주가도 강세였고요. 서학개미들은 비만 치료 주식들에 이번 달 들어서 이미 2,400억 넘게 베팅하고 있는데요. 전망 어떻습니까? 네, 미국 FDA에서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블록버스터 의약품 위고비를요. 이번에 이제 심각한 지방간 질환 치료제를 승인했습니다. 이거 지난 주말에 알았는 것들이 이것이 오롯이 주시장에 반영되면서요. 주가가 어느 정도 나름 반등을 했습니다. 올해 자체 보면 일라이 릴리를 비롯해서 노보노디스크가 상당히 재미없는 흐름을 보여줬죠. 아시다시피 미국의 그 로버트 장관이죠. 로버트 케네디 장관이 보건복지부에 오면서 이런 약으로 이런 처방해서 뭐 살 빼는 게 뭐 잘못됐다. 뭐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도덕적인 얘기하면서 그다음부터 얘기 나왔고 제 약값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어찌됐건 FDA 승인 내용을 보면 또다시 다양한
어떤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겠고, 이번에 다시 한번 위고비의 확장성이 확인됐다는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괜찮다. 다만 주가는 얼마나 다시 예전의 어떤 능력을, 예전의 그 위치를 찾아갈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퀘스천 마크가 있다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